공간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요즘 이걸로 안정적인 수익을 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오늘 공간 사업의 전문가이신 최행부 대표님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여기 촬영하는 이 장소 역시 최행부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스튜디오인 엘파랄 스튜디오 노년점인데요.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여기는 이제 제가 한 근 2년 정도 운영하는 스튜디오에 오셨고, 저는 현재 공간 사업 6년 차가 되었고요. 처음에는 직장 다니면서 부수입 한 100만 원 정도 벌려고 했던 게 좀 9개 지점까지 늘어나서 뭐 다양한 걸 하고 있는데, 요걸 통해서 현금을 한 1,500만 원 정도 만들어내고 퇴사를 했던 최행부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지금 현재 벌고 계신 한 달 평균 수익이 약 얼마 정도? 1,500만 원 정도 벌고 근데 계신가요? 이게 항상 동일하진 않은데요. 왜냐하면 이제 비수기도 있고 성수기도 있어요. 네.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따졌을 때 한 9개 공간 정도니까 한 1,5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9개 공간을 운영하시면은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. 하루에 투자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좀 투자하고 계실까요? 저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 투자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사실 공간 사업은 그냥 응대하고 청소하는 게 다거든요. 네. 근데 청소를 저는 다 위임을 했다 보니까 하루에 한 30분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하루에 30분이라면은 뭐 이동 시간이나 뭐 이런 건 아예 안 쓰인다고 보이는데 그렇죠. 갈 일이 거의 없죠. 저도 이 진짜요? 스튜디오를 네. 한 2달 만에 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 이모님에게 맡기고 저는 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. 그러면은 거의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은 공간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군요. 맞아요. 그냥 핸드폰 하나면은 다 가능합니다. 근데 지금은 이제 대표님께서 하루에 30분 뭐 이렇게 쓴다고 말씀 주셨는데, 그럼 처음부터 30분만 써도 되는 건지, 아니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. 처음에는 당연히 자리 잡는 시간 한 3달이 필요하고요. 그냥 모든 단기 임대, 에어비앤비 저는 뭐 파티룸, 인테스트 다 해봤는데 다 3달은 필요한 것 같아요. 세팅하고 안정화하는 3달. 근데 그렇게 되면 자동화가 돼서 하나 또 이제 늘리고 또 하나 늘리고 그렇게 하면서 9개까지 늘어난 것 같습니다. 근데 구독자분들이나 뭐 수강생 분들이 직장이나 뭐 처한 환경이 되게 제각각이시잖아요. 맞아요. 그럼 직장인 분들도 좀 그 3달 정도만 투자해도 괜찮은 건지, 아니면 3달을 온전히 뭐 직장 다니는 시간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. 당연히 저도 직장인일 때 이런 거를 직장 다닐 때 한 4개까지 늘리고 퇴사를 한 것 같은데, 당연히 직장 다니면서 가능하고요. 가능한 이유가 우리가 세팅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뭐 에어비앤비라고 칠게요. 그 숙소를 세팅할 때 퇴근하고 가서 조금씩 그러면서 시간을 좀 쪼개서 어차피 택배 오는 시간도 다 달라요. 그런 식으로 세팅을 했고 주말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하는 걸로만 2주에서 4주 정도 쓰고, 그 이후에는 손님 응대하고 이제 플랫폼 안정화시키는 거 한 2달 걸리는 것 같고, 그러고 나서는 얘가 하나의 사이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의 30분도 안 되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9개니까 한 30분이라고 이야기한 거고, 네. 하나는 뭐 한 10분 쓰나?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처음에 자리 잡는 데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만 맞아요.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약간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. 그렇죠. 처음에는 당연히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. 그럼 대표님께서는 에어비앤비 같은 공간 사업 말고 다른 부업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맞아요. 저는 처음에는 스마트 스토어를 했었고, 그거를 한 1년을 했거든요. 네. 공부를. 네. 특이하죠. 그래서 공부를 스마트 스토어를 1년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내가 적성에 안 맞는구나 하고 다른 부업 뭐가 있지 찾다가 이 공간 부업을 찾게 된 것 같아요. 그럼 처음에 이제 공간 사업 이제 뛰어들으셨을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나 이런 건 어떤 게 있었어요? 제가 할 때가 제가 뭐 물론 이거를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한 2세대? 한 2.5세대 되는 것 같아요. 1세대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했던 분들의 뭐 책이나 아니면 뭐 블로그 글이나 이런 걸 보고 배우고 했던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저 같은 이제 알려주는 사람이 붙어서 알려주는 분들. 그래서 저는 한 2.5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아무래도
물어볼 데가 없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이게 되냐 안 되냐 판단을 오로지 제가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쵸. 그런 판단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았죠. 왜냐면 또 아예 무자본은 아니니까 그런 네.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뭐 좀 물어볼 사람도 없고 초기 자본도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 부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을지 궁금해요. 그 당시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에어비앤비랑 단기 임대 관련된 유튜브였고 그때 되게 좀 끌렸던 게 딱 되게 현실적인 금액이었어요. 100만 원에서 200만 원. 근데 사실 전 1000만 원씩 벌고 싶은 마음도 아예 없었거든요. 그냥 딱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되겠다. 근데 이거는 그 전에는 스마트 스토어 할 때 막 1000만 원씩 벌어요. 막 300만 원씩 벌어요 했는데 내가 그걸 실패하고 나서 이미 저는 좀 자신감이 없을 때여서 1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딱 100만 원 된다 그래서 요 정도는 내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도전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적인 투자금과 맞아요. 현실적으로 벌 수 있다는 게 조금 설득력이 있어서 맞아요.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때 자본금도 500만 원이었고 투자금도 한 150만 원 정도니까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다 투입했던 것 같아요. 그때. 네, 그러면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공간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져서 이제 대표님을 어렵게 이렇게 모신 거긴 한데 이제 저 같은 초보자가 생각했을 때는 좀 좋은 매물 구하는 방법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좋은 매물 구하는 방법이 좀 궁금한데 꿀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? 그러니까 어떤 걸 하고 싶으신데요? 너무 다양해서. 에어비앤비에 공간을 등록을 해서 에어비앤비로 네. 좋은 매물 구하는 방법. 일단 누가 오는지부터를 내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사람들은 그냥 좋은 데서 괜찮은 위치에 팔린다 되게 나 중심적으로 일단 사고를 하거든요. 근데 반대로 우리는 소비자에게 팔릴 공간을 세팅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우리가 공간을 세팅했을 때 누가 올까를 생각하면 에어비앤비 되게 단순하게 관광객이에요. 그래야지만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데 관광객은 당연히 한국의 핫플레이스 그리고 한국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떠올리는 뭐 동대문, 명동 뭐 이런 데 너무 당연히 잘 되고 홍대 그리고 뭐 성수동 이런 동네라면 너무 입지가 괜찮습니다. 그래서 물론 임장을 안 해보셨다면 네. 그런 동네를 한번 둘러보는 것부터 해보시면 도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마케팅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처음에 타겟을 정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그렇죠. 생각을 해야겠네요. 맞아요. 어, 그래서 이게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은 자꾸 자기 집 근처에다 차리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럴 바에는 그냥 자기 아지트 만드는 거거든요. 그렇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내 집 근처에 한다는 것부터 버려야 돼요. 내 집 근처에 만약에 뭐 내가 원하는 손님이 올 것 같다. 그러면 오케이지만 아니다. 그러면은 하면 안 돼요. 네, 저도 경기도 양주 출신인데 네. 절대 양주에다 안 합니다. 저도 약간 처음에 에어비앤비 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을 때 혼자 생각했을 때는 고향에다 하시려 했어요? 약간 파주 이쪽 있잖아요. 약간 좀 살림욕하기 좋은데 이런데 하면은 이뻐서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되게 약간 저도 생각지 못했던 되게 잘 아는 건데도 오히려 몰랐던 부분이 타겟을 잘 정하는 게 그쵸. 우선이다. 에어비앤비 창업을 할 때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맞을까요? 그렇죠. 외국인들이 가장 우리에게 지갑을 많이 열어줄 사람들이니까. 내국인들은 네네. 사실 보기가 많잖아요. 뭐 모텔도 있고, 뭐 호텔도 그쵸. 있고, 아는 정보가 많은데 외국인들은 딱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에 의존해서 숙소를 찾기 때문에 좀 가격이 나가도 선택을 합니다. 그분들은 이미 여행에 와서 돈 쓸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니까. 되게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. 초보자들이 그럼 임장 가기에 좀 추천하는 지역은 뭐 동대문, 명동 이런 쪽일까요? 아니면 근데 그렇게 네. 되면은 좀 그냥 허들이니까 그냥 아무 데나 일단 해본다고 생각을 하고 가다 보면은 그리고 부동산 갔을 때 이런 부분이 있어요. 에어비앤비 들어가자마자 에어비앤비 안 해요 말한다. 그럼 거기 잘 되는 동네인 거예요. 처음에 공인중개사 들어가서 혹시 에어비앤비 하세요?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? 들어갔을 때 네. 저는 뭐 한 보증금 3천 이하에 좀 게스트하우스 활용할 집을 찾는데 좀 있을까요? 하자마자 문전박대를 한다. 그러면 그 동네는 에어비앤비가 잘 되는 동네다.
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네. 부사님들이 거절할 수 있다. 그래서 그냥 뭐 집 근처라도 돌아서 다녀보는 거를 일단은 시도를 해보자. 아, 그럼 처음에 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동네를 돌아다니든 전화를 하든 맞아요. 혹시 뭐 얼마에 에어비앤비 가능할까요? 맞아요. 물어보는 맞아요. 게 일단 우선 첫 걸음이겠네요. 그렇죠. 초보자분들이 초기 자본은 어느 정도를 세팅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? 좀 어느 정도, 이 정도는 필요하다. 그래도 최소 1,500은 있어야 된다. 뭐 1,300 그래도 뭐 어떤 위급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 여윳돈 해가지고 1,500? 그 위급 사항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사례 같은 경우? 뭐 예를 들면 에어컨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망가진 에어컨이었다던가 뭐 해봤더니 되게 깨끗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제 이사 가고 나서 우리가 세팅하려고 들어갔더니 가구 뒤에 다 곰팡이가 쓸어 있었던가 이런 거는 우리가 그 현장에서는 놓칠 수 있잖아요. 네.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. 아, 좀 그런 건 이제 스스로 보수를 좀 그렇죠, 해야 그렇죠. 되니까. 그럼 그 뭐 도배나 장판 뭐 이런 것처럼 인테리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꿀팁도 있을까요, 혹시? 일단 가장 좋은 거는 깨끗한 집에 들어가는 게 베스트고 깨끗한 집이 아니라고 하면 주방이라도 깨끗하던가 화장실이라도 깨끗해야 돼요. 각자 한 200씩의 공사비가 들거든요. 네.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세이브 되면은 돈을 버는 거니까. 그래서 뭐 도배장판 정도야 뭐 너무 별로 안 비싸고 컨디션을 주방 화장실을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아, 주방이랑 화장실을 잘 봐야 주방이랑 화장실이 괜찮은 매물이어야 인테리어 비용을 줄일 수 있다. 그렇죠, 맞아요. 네. 그게 제일 공사이죠. 궁금한 게 좀 숙박객이라고 하나요? 좀 투숙객? 네, 투숙객들이 좀 괜찮은 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만나셨던 분들 중에 좀 최악의 게스트가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각자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최악의 게스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다 안 푸시고 불안 났으면 된다는 마인드거든요, 거의. 그래가지고 네. 차라리 파티룸 할 때 힘들었던 적이 있었지 에어비앤비 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네. 최악이라고 하면 퇴실 시간인데 안 나가가지고 뭐 문 두드리는 거? 근데 문 두드리면 기다리면 또 나오시니까 네네.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. 투숙객분들이 머물다가 이제 나가시잖아요. 그럼 다음 투숙객을 받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좀 정리하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. 정리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셀프로 할 때는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그냥 루틴이 있어요.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먼저 청소를 하고 왜냐면 물기 말라야 되니까 그리고 방 돌아다니면서 침구를 싹 빼고 청소기 돌리고 침구를 교체하고 이제 주방 좀 정리하고 나옵니다. 그래서 뭐 한 1시간 정도 그냥 우리 집 치운다고 보시면 돼요. 지금은 그러면 30분 정도 투자하시고 직접 청소는 안 하시니까 맞아요. 안 합니다. 담당자님을 구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. 좀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 구하는 것도 조금 허들로 느껴질 것 같거든요. 혹시 그런 맞아요. 분들은 어떻게 구하는지 그분들은 이제 저는 당근 마켓에 알바 공지글을 쓰고 그러면 그 주변에 많은 이제 소일거리를 찾는 이제 30대 이상이 40, 50대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십니다. 그럼 그 중에서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이랑 컨택해서 하시면 된다. 좀 그럴 때 뭐 문제나 뭐 주의사항이나 이런 건 따로 없을까요?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청소 경험이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고요. 전화를 먼저 하고요. 네. 그래서 전화를 했을 때 좀 성실하시고 나랑 맞을 것 같다 라는 게 판단이 되면 대면으로 그 날에는 저 반, 그분 반 해서 청소비가 만약에 3만 원이라고 칠게요. 네. 15,000원, 15,000원을 하고 같이 청소를 하면서 절반을 드리는 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합니다. 그리고 네네네. 다음날 이제 연락 드릴게요 해서 맞으면 그분이랑 하고 네. 아니면은 이제 다른 분을 찾아야죠. 그 오히려 저 같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른 분이랑 해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네요. 그쵸, 청소하는 사실은- 방법을 오히려 배울 수도 있고. 맞아요. 그분들이 사실 더 청소 잘하세요. 네, 제가 그럴 것 1시간 걸릴 거 그분들은 한 40분이면 하십니다. 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. 맞아요. 청소 잘하세요. 시간, 이제 체크아웃 시간을 지키지 않는 거 이외에 좀 자주 일어나는 변수는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가장 요즘에 이슈는 온수. 온수 버튼을 잘 모르시고 그분들은 보일러 이런 게 없나 봐요, 잘. 바닥난방 이런 개념이 있는
그 시스템이 아니신지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. 맨날 온수 안 나온다. 그럼 그 버튼 눌러서 온도 올리는 거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. 그거 말고는 뭐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저희도 막 일본 가거나 하면은 그거 좀 많이 헷갈릴 때가 맞아요. 약간 그런 개념으로 맞아요. 보면 되겠네요. 그럼 그거에 대한 대응 방법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래서 저는 그 보일러 그거 기계 있잖아요. 조작하는 거 사진을 찍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이거를 몇 도 올려라 사진 매뉴얼을 저도 갖고 있고 거기에도 비치해놔요. 그래서 그냥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를 쏘고 마무리를 합니다. 최대한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하는 거를 자동화하는 게 핵심이겠네요. 맞아요. 그렇게 했을 때 해결이 안 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의 직장인이나 뭐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 목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자동화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래서 300만 원 정도를 자동화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. 그럼 매물 찾는 기간부터 세팅해서 운영까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사람 바이 사람이어서 최소 한 달, 최대 3달 걸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세팅하는 기간은 사실 4주면 되고 매물 찾는 기간을 얼마나 짧게 가져가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. 공간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부터 해라. 약간 이런 꿀팁 같은 거를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공간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딱 2가지인 것 같거든요. 하나는 공간을 꾸미는 것 자체를 해보고 싶은 분. 한 분은 이제 부수입을 늘려가는 거에 목적이 있는 분. 그래서 최근에 제 수강생 중에 비행기 조종사이신데도 이거를 수업을 듣고 세팅해서 2채를 돌리시는 분이 계세요. 이분은 뭐 공간 꾸미는 거 완전 관심 없겠죠. 그냥 딱 수입이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딱 2가지의 사유가 들어간다면 생각보다 한 번 세팅하면 진짜 드는 시간은 거의 많이 없거든요. 그래서 충분히 평범하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할 수 있다. 내가 만약에 온라인 부업에 잘 안 맞아서 성과를 못 냈던 저 같은 케이스라면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대표님께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. 좀 어떤 선물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그래서 네. 갑자기 선물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최근에도 세미나실을 한 90평대를 오픈을 했었어요. 그런 식으로 주택을 구하는 거는 좀 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상업 공간을 구하는 건 사실 좀 쉽거든요. 거절을 하지 않으니까. 그래서 좀 더 쉽게 빠르게 요거는 투자금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한 1,500만 원 투자금을 드리고 300만 원을 벌 수 있는 렌탈 스튜디오 그리고 세미나실 관련된 전자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고정 댓글에 신청 폼 작성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공간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좀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대표님께서 준비한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